아기 호랑이, 아랑산부, 낯선 경계. 배고픔을 이겨낸 아랑은 이제 제법 씩씩해졌다. 하지만 숲은 여전히 아기 호랑이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다.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는 아랑의 작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덤불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도 아랑을 긴장시켰다. 아랑은 늑대들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피했지만 좁은 굴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먹이를 찾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용기를 내어 굴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아랑의 눈빛은 결연했다. 익숙한 숲의 풍경을 벗어나 먹잇감을 쫓아 한참을 가던 아랑은 갑자기 멈춰섰다. 저 멀리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숲의 왕처럼 위험 있는 곰이 아랑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랑의 작은 몸이 얼어붙었다. 어미가 늘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다. 절대 곰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아랑은 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랑이 더 이상 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곰은 무심하게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후 목이 말랐던 아랑은 강가로 향했다. 시원한 물을 마시려던 순간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늑대 무리를 발견했다. 늑대들의 눈은 번뜩였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아랑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작은 몸을 이끌고 숲을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굴이 많은 절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아랑은 기적처럼 작은 바위 틈을 발견했다. 몸을 웅크려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었다. 아랑은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늑대들은 바위 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렸다. 아랑은 바위 틈 안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곰과 늑대 무리를 만나면서 아랑은 야생의 혹독한 규칙을 깨달았다. 이 숲은 아랑만의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그 경계는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법이었다. 아랑은 싸우는 법 대신 숨는 법과 피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불필요한 충돌은 생명을 위협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아랑은 홀로 숲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아기 호랑이 아랑사부, 은밀한 사냥꾼. 계절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숲은 여름의 열기로 숨막히는 듯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버텨낸 긴 겨울, 그리고 봄을 지나며 아랑은 굶주림과 싸우는 법을 혹독하게 배웠다. 그 시련 속에서 아랑은 몰라보게 컸다. 어린 티를 벗은 몸은 제법 단단해졌고 어미를 쏙 빼닮은 검고 굵은 줄무늬가 선명해졌다. 날카로운 송곳니는 엿가락처럼 길게 뻗었고 발톱은 바위도 긁어낼 만큼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사냥은 잔인할 만큼 혹독했다.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잽싼 토끼를 놓치기 일쑤였고 바람의 방향을 놓쳐 냄새를 들키기도 했다. 수많은 실패가 아랑에게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다. 아랑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끈기 있게 숲을 관찰했다. 사냥감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풀잎이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아랑은 풀숲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가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슴은 뿔을 드러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바로 저 순간이 기회였다. 아랑은 조급함 대신 침착함을 택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몸을 최대한 낮춰 땅에 바싹 엎드렸다. 풀잎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를 느끼며 숨조차 쉬지 않고 사슴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몸의 뼈를 울리는 듯했다. 사냥감에게 들킬까 두려워 심장을 쥐고 싶을 정도였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 아랑은 온몸의 근육을 터뜨릴 듯 달려나갔다. 녀석의 목덜미를 향해 정확하게 뛰어올랐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공격. 몸을 날려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자 사슴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이내 힘을 잃고 쓰러졌다. 사냥에 성공한 아랑은 비로소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배를 움켜쥐고 떨어져 썩은 과일이나 남이 먹다 남긴 흔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날 아랑은 숲의 완전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났다. 혼자였지만 굶주림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법을 깨달았다. 이 첫 성공은 아랑에게 단순한 배부름 이상의 의미였다.
아랑은 자신이 이 혹독한 숲에서 살아갈 자격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다.